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스피 특례 상장에 대한 부분, 패시브 자금이라는 부분이 금요일을 향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패시브 자금의 형태, 그리고 룰이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통하면 그 거대 자금이 밀고 들어오고요. 어느 퍼센트지를 하락하게 되면 손절 물량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17대 1이라는 경쟁률에 속지 말아라, 무조건 참여해라 해서 끝까지 끌어오신 분들, 요 부분은 제가 피해가라고 했던 이유도 있죠. 오늘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정확히 12월 시작으로 조정을 보였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도세 회피 물량들은 보통 12월에 발생됩니다. 그쵸? 자, 어떻게 될까? 12월은요, 양도세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주식을 팔지 않으면 중과세를 물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재가 일어나기 전에는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는 심리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신규 상장주들이 올랐다. 아니 선생님, 이게 왜 신규 상장주는 11월 달에 오르나요? 6년 동안 똑같은 흐름을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 수급 부담감. 자, 이게 신규 상장주의 단점과 장점이 있죠. 뭡니까? 오버행 이슈라고 해서 이 상장되기 전에 지분들이 상장일날 나오는 거, 이게 가장 문제점이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 요 부분인데 이 부분만 풀어내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맞아요. 소위 말하는 썩은 물량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양도세 회피에 대한 매도가 나올 수 있죠. 주가 하락에 대한 의도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신규 상장주를 공략을 해보자라는 시장의 의견이 나온 거죠. 자, 주가 상승률은 뚜렷하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까지는 주가 상승률이 아주 뚜렷할 거다. 그 다음부터에 대한 변동성 플레이어가 되고 코스피 편입 절차를 가긴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화살은 금요일로 가 있다. 왜 그럴까요? 코스피에 대한 정기 편출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입과 편출. 1년마다 조정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지금 편입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편입이 된다라는 날짜에는 어떻게 된다? 사전 물량들이 등장하죠. 그게 뭡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전략도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이고요.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저를 했었습니다. 이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한 1000억 정도 운용했고요. 그리고 이 공모주 투자는 거의 1조 원 가까운 자금을 운용했었습니다. 똑같은 법칙을 따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17대 1이라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최종 전략은 다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이 지금 양극재를 생산에 가장 중요한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죠. 이 희귀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펀더멘탈, 레제 가치, 이런 부분을 알아야 여러분들은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은 왜 발생됐습니까? 맞죠? 저가의 상장을 시키고 끌어올리고, 그리고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LNF, 이수 스페셜, 이 관련주들이죠. 양극재 기업들. 이 기업들을 공매도를 상환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이때까지는요, 기존 주주들한테 공매도 친 애들이 갚아야 돼요. 왜? 배당을 주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주거든요. 자, 1번 알았죠? 싸게 사서 갚기 위함이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맞아요. 갚고 나서 에코프로 BM과 LNF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두 가지로 수익을 먹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공매도를 가장 싸게 갚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먹고 에코프로 머티를 먹은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나중에도 다른 종목을 투자하거나 이 종목에 대한 패턴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뭡니까? 경고일 해제가 되느냐에 대한 12일이죠. 이게 중심입니다. 모든 사례들은 내일로 향하 있고 금요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였다고 했죠? 에코프로 BM. 자, 봅시다. 보면서 설명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봅시다. 어떤 흐름을 보입니까?
보시게 되면 상장이 됐을 때 오르진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에코프로머티가 조정을 받는 날부터 오르죠. 그 뜻은 뭐예요? 맞아요. 상단에서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에코프로머티의 경쟁률을 올려버리게 되면 위에서 시작을 하죠. 공매도를 비싼 값에 갚아야 되죠. 다시 공매도는 칠 수가 없죠. 왜? 공매도 금지가 됐으니까. 자, 어떤 이론이다? 싸게 사서 맞아요.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공매도를 갚기 위함이다. 이거죠. 자, LNF도 봅시다. 어떻습니까? 끌어올리죠? 이수 스페셜 볼까요? 끌어올리죠? 어떻습니까? 얘네들은요, 사실 지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똑같은 행동을 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전략대로 갈 겁니다. 얘네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부분까지 끌어올렸지만 15만 4천원이라는 게 라운드 피겨일 겁니다. 영상을 찍었더니 이유는 뭡니까? 12월 들어서면서부터는 분명히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맞아요. 양도세에 대한 회피 물량들의 이벤트는 일정 부분 종료될 것이고, 이때부터는 정확히 LNF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수주권을 등장시키면서 이 두 종목으로 60-70% 수익을 또 얻을 겁니다. 라고 했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의 총재죠. 이분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올릴 거다. 금리를 내릴 거다. 금리를 동결하겠다. 자, 이 부분이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1.75%예요. 1.75%면 이 가장 큰 돈은 외환시장을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했죠. 국내에는 작은 힘들만 등장한다고 했죠. 어떻게? 시장에서 가장 작은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업종은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물론 중소형주지만 중소형주를 끌어올렸다가는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팔아버릴 리스크가 있었던가. 그러다 보니 방법은 신규 상장주를 원했죠. 첫날의 모든 오버행 상장되기 전에 지분을 보유했던 애들이 팔 거니까. 와, 정확하죠. 자, 그러면 신규 상장주의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 맞아요. 첫날에 대한 매물도 있지만 장점이란 게 있죠. 소화만 시키면 끝나고, 두 번째는 지분이 대주주의 지분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대주주의 지분이 많게 되면 유통주식수가 없다. 작은 힘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때 한 3.5조 원의 상장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에코프로가 최대 주주고 블루벤처스라고 하는 LG의 맞사위. 그쵸? 이 부분은 지금 보유에서 걸려 있으니 작은 힘인 대략적으로 3, 4천억의 힘으로도 끌어당길 수 있었다 이거예요. 모든 논리는 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걸 좀 고민할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왔어요. 앞으로 또 작전의 시나리오 또 나옵니다. 기관들도 작전을 합니다. 패시브 자금은 무엇입니까? 라는 여러분들의 말이 있어요. 패시브는요, 이렇게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데, 퍼센트지가 있습니다. 룰. 자, 영어 구간대의 거래량을 충족시키는데, 그 충족시키면 밀고 들어옵니다. 10% 오르더라도 들어옵니다. 반대로, 지금은 작은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죠. 패시브 자금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되게 되면 큰 자금이 들어올 때는 거래량을 봅니다. 즉 수급의 논리가 통하지 않게 돼요. 즉 거래량 없이 끌어올릴 때는 기계가 매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계가 매도가 나오게 되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사람의 심리가 반영되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 주식시장을 이끄는 건 누굽니까? 심리예요, 사실. 그 심리를 제한해버리는 기계 수급이 나오죠. 퍼센트지, 거래량. 요걸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적어놨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코스피 200 특례 상장. 프로그램 가격 퍼센트지 룰이라고 적어놨죠. 자,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라고 보내주세요. 혹시나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샵 이라고 적어주서 보내주세요. 스팸 문자가 한 번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반드시 가격 변동률,
그리고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약간의 M&A 과정이 있습니다. 요건 약간 좀 이제 12월 중순 정도에 나올 건데 그래도 알고 가야죠. 그죠? 자, 이거 받아가시고 자, 그리고 기업 내용도 한번 들어갈 텐데 패시브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잘 아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주가가 끌어올라갈 때는 기계가 한다.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은 시장에 들어오는 수량들도 있거든요. 자, 뭐 그것도 보여드릴까요? 자, 봅시다. 프로그램 거래를 보게 되면 이 펀드 매니저들의 기계에 대한 이거 프로그램 매매 동량이라고 있죠. 요건요. 어떤 부분들을 담당하냐면요. 요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보십시오. 시장에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즉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프로그램 거래가 있어요. 지수를 들어오는 겁니다. 차익했다, 비차익했다. 현물과 선물에. 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만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게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와 있죠.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기계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왜 투신들은 여기서 매수 들어올까요? 이 뜻은 뭘까요? 이 투신들은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온다? 직접 손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다만 증권사 법인 브로커를 통해서. 왜?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이 비중에 맞게끔 사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낮추고 하는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기관이 할까요? 기관이 합니다. 그 뜻은 뭘까요? 외국인들은요. 펀드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만 투자하지 않고 글로벌 전 증시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기관들은 국내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손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 이 종목을 보면서.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선 1년 기준의 성과평가를 하죠. 1년 동안에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 윈도우 드레싱. 월말만 되면 주가에 대한 펀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거래하는 것도 그 영역인 거고요.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러프하게 따져서 길게 가고자라고 한다면 한 4년 정도의 러프함 좀 길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요 차이가 기관이 사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고 팔면 급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어떠한 거래가 통하고 있구나 이제 알게 됐죠. 자,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4822-8706으로 애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네, 전략자료집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제 패시브는 알았다 이겁니다. 기관의 작전도 알았다 이겁니다. 17대 1에 대한 경쟁률을 낮췄던 의도도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죠? 맞아요. 이제 금요일날 되게 되면 진짜로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지수에 편입된다는 뜻은 뭡니까? 지수를 끌어올리고 싶으면 얘도 끌어올려야 되고 지수를 낮추고 싶으면 얘도 낮춰야 되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일부의 수급 논리 그들에 의해서 플레이어가 됐지만 이제는 시장의 영향을 받을게요 라는 뜻입니다. 변동성 플레이 구간대가 왔다는 거죠. 자, 기계가 움직이긴 하지만 그 기계를 움직이는 퍼센트지와 거래량의 기준을 알고 있으면 오늘 300 몇만 주 거래되는데 이때는 5% 올랐을 때 쭉 밀고 오겠구나. 그 퍼센트지가 있어요. 그 퍼센트지를 여러분께 다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잘 되시길 희망합니다. 지금도 잘 됐는데 수익률 극대화하죠. 다만 이 큰 변동성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만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200 특례 상장 프로그램 가격. 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제 개인 폰입니다. 8706으로 라고 보내시고 끝에 샵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건요. 다시 한 번 더. 만일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이 에코프로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종목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이런 분들이 있나요? 상장이 되면 에코프로도 오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에코프로를 사신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왜 틀렸죠? 예, 알아야 됩니다. 에코프로는요, 잡아요. 에코프로, 자, BM은 양극재죠. 시장의 타겟은 지금 양극재로 되어 있죠. 근데 에코프로는 무슨 종목입니까? 리튬이죠. 수산화 리튬이죠. 수산화 리튬 가격은 폭락이죠. 다만 이날 정제 마진, 자 쉽게 말해서 100원에 사왔는데 1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가공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릴 때는 리튬 가격이 폭등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애널리스트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시장에서 40만 원이다 목표가를 정하더라도 리튬 가격의 폭등, 그리고 전체 광물 가격이 폭등하고 중국에서는 10억짜리의 광산 채굴권을 걸었더니 뭐 1000억에 팔리더라. 시장을 이해하면 이건 먹으라 이거야.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되게 되면 지분법 이익이 발생될 거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꾸짖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그럼 기업 내용도 한번 보고 하시죠. 자, 양극재를 다루죠. 여기서 전구체. 여기 CFO는 제가 잘합니다. 운용사 있을 때도 몇 번이나 비상장일 때 불러드렸었고, 자, 전구체죠. 그리고 리튬이 있죠. 합성을 하면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심플 끝. 양극재는 누구다? 에코프로 PM이다. 그래서 에코프로 PM에 전구체를 납품하는 게 얘다. 그리고 얘는 삼성 SDI의 44조 원을 수주를 받았다. 이해되시죠? 자, 전구체는 뭡니까? 전구체. 이름 오시죠? 화학적 물질이 되긴 전 단계의 물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구체는 뭘로 합성이 될까? 하이니켈. 또 어려운 말 가죠? 아니에요. 하이니켈은 뭐다? 네, 맞아요. 하이니켈은요, 니켈의 함량을 높이게 되면 하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여기에 만강과 아연을 섞게 되면 이게 전구체가 되는 건데 국제적인 시세에 따라서 줄이고 높이고를 합니다. 다만 이 니켈의 함량을 높이게 되면 이게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 배터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양극재라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가가 오르면서 양극재인 에코프로 BM도 오를 수 있었다는 거고요. 합리적이죠. 이미 그룹사끼리는 어떤 매출액 공시가 나올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논리가 나올 거라고. 그리고 시장의 환경도 분명히 원하고 있다고. 왜? 양도세 회피 물량들. 11월이 가장 화려하게 주가가 오른다. 12월부터는 조정을 보이긴 할 겁니다. 다만 특례 상장이 있을 거니 패시브 자금, 즉 우리는 금요일과 내일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L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알면 다 한 거죠. 근데 중국에 제롬웨이라고 하는 전구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받았었어요. 전구체를 수입을 했었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IRA법을 등장시키면서 야, 배터리 우리가 세제 보조금을 줬었는데 이제는 no 해버린 거죠. 중국 거 쓸 거면 안 줄게.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4천만 원짜리 전기차에 4, 5년 기준으로 배터리를 바꿔야 되는데요. 이게 얼마 드냐면 1,5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한 번에 못 가죠. 그러면 양극재가 중요했죠. 왜? 저장 장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효율을 늘려야 되는 거. 그래 양극재가 가장 중요하게 된 논리다. 여기까지 알면 우리는 100%다 알았죠. 자,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웬만한 애널리스트도 이 부분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자, 왜? 이런 대외적인 환경,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하단에서 시작했던 이유. 이런 부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모를 겁니다. 왜? 필드에서 몇천억을 운영해봤던 애들이 없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이 1000억 단위로 운영하는 것 중에 조 단위 어떤 신규 상장 종목을 다뤘던 거는 아직 시장에서도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뤘기 때문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죠. 앞으로의 전략도 알고 있겠죠. 자, 후배 녀석들이 왜 이런 영상을 찍으세요 하지만 그들은
뭐 그들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큰 수익률을 원하고 더 크게 그리고 정말로 자산가의 한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가기를 저는 희망하고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에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없어요. 자, 반드시 자료집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게 되면 제 영상을 보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따를 거고 그리고 반드시 이런 큰 변동성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자세라고 하면 네가 뭔데 이놈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올해 53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52로 줄여주긴 했지만 제 구독자분들을 거의 대부분 보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보다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연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를 또 수익을 내보신 분들이 많죠. 다만 거래를 하지 않아야 될 때, 가지고 가야 될 때 단기 매매하고 변동성 거래를 해야 됐을 땐 거꾸로 참아버리는 거. 이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주식시장이 논리가 위로 가는 것도 수익입니다만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라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잘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한테 이제 15년 동안의 스타 플레이어, 스타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어떤 방법을 말해주세요라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별건 없는데 이 규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자, 시장과 산업과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그 시장이란 게 제롬 파월의 입에 따라서 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게 되게 되면 금리 인상할게요. 그리고 뭐 금리 동결할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시장이 위로 갈 것인가 옆으로 박스권에 될 것인가에 따라서 지수를 추종하는 어떠한 종목을 택하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시장에 나오는 이벤트를 가지고 제한된 이런 시장 박스권 장세에서 어떤 특징적인 사건만 다뤄야 되느냐 이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산업은 뭡니까?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이 있다고 했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봐야 되는 거는 내가 보유하거나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종목이 과연 지금 글로벌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에 위치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실수 확률을 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는 업종을 거래하게 되면 내 종목이 뭐가 좋냐면요. 이겁니다. 2차전지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만일에 보유한 종목이 2차전지 관련주예요. 근데 2차전지 업종이 좋아요. 글로벌 산업적으로 수출도 데이터가 좋고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어떤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0% 오를 수 있는 것도요. 2배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변 환경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업종은 어떻습니까? 2차전지를 또 나눠볼까요? 자, 나누면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막 이렇게 나눠요. 그 중에서 양극재도 나누죠. 뭐죠? 리튬, 니켈, 아연, 망간 막 나누죠. 전구체. 여기서 리튬을 또 나누게 되면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황화 리튬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을 잘 보게 되면 실수 확률을 0, 손실을 0으로 만들 수 있죠. 베팅이 씌워지잖아요. 비중 투자. 우리는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이 부분을 다 알게 되면 2배 오르는 종목도 나는 4배, 5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산업을 보지 않고 시장 산업 업종을 보지 않고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게 되면 때로는 운 좋게 걸려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임상 3상이 실패했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내가 바이오를 거래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2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20%밖에 못 올라가는 게 바로 주변 환경이고 산업의 사이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훈계하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요. 잘하셨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리대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죠. 다만 이 부분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상당히 여기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오늘은 또 왜 올랐다고 해서 뭐 코스피 200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데 이 고점을 뚫지 못할까? 그쵸? 막연해지겠죠. 근데 이 변동성을 이용한 거래도 분명히 할 때는 해야 되고요. 비중 조절입니다. 내가 만일에 100주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시장의 변동성과
종목의 변동성, 산업의 사이클, 양도세 이슈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만 조절하더라도 충분히 어떻게 안정적이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좋은 종목입니다. 그죠? 국내에 있는 대형 기업의 3사가 모두 전구체를 써야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 그러면 우리는 향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니켈 가격도 봐야죠. 리튬 봐야죠. 그 다음 뭘 봐야죠? 미중 무역 갈등, 즉 미국이 IRA법이 뭐라고 했죠? 세제 혜택이라고 했죠? 배터리 보조금. 얘네들이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쓸 수 있게끔 하겠죠? 악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이 논리예요. 그리고 호재는 어떻게 나올까요? 점점 안 좋아졌을 때. 그리고 또 악재는 어떻게 있을까요? 양도세 10억짜리를 30억으로 늘리겠다. 그럼 매물이 안 나오게 되죠. 그럼 신규 상장주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풀이 적어지게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자, 이 종목도 올랐던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규 상장주이면서 대주주 지분이 많고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등장을 했고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동결이냐가 결정되지 않은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삼박자의 주변 환경이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베팅하세요? 공모주에 투자하세요. 뭐? 예. 청량률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주가를 끌고 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문자 주시고요. L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뭐 시장산업 업종에 대해서 말은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전 가정주부예요. 직장인이에요. 제가 그런 거 못하는데요. 라는 분들 있으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일단 제가 이거 원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 저희 연구소에 와 있는 얘들을 좀 공부시키고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한 방이었어요. 다만 여러분들 주식타짜 연구소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께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그리고 업종을 보고 그리고 종목을 투자하자라는 거 이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거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L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렇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뭐 주위에서 이 링크 주소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 각각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누구누구 지인입니다 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그 승인 절차를 제가 따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배터리 맞으신가요? 뭐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막 들어오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다 좀 이제 강제 탈퇴시키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각각 의지를 가지신 분들 한번 봅시다. 오늘 뭐 CC의 상한가 가긴 했는데 쭉쭉 봅시다. 뭐 LK 논문 투고한 권영환 교수. 이게 제가 오전에 좀 올려드렸죠. 12시 55분에. 근데 이게 CCS도 다뤘어요. 물론 이게 안 좋은 종목이기도 하지만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구분하지 말자죠. 예, 반대매 종목이긴 하지만 뭐 LK99에 대한 권영환 박사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뭐 논란이 끝나면서 단기적인 반등도 나오고 HLB가 이제 코스피 이전하죠. 자, 이런 부분 텔레칩스. 이런 겁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오늘 볼까요? 소니드도 고스트 로봇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지 스튜디오 상인데 덱서도 반등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정재 씨 관련주가 지금 올랐어요. 근데 이게 상한가 치다 보니까 이것도 단발적으로 거래 한번 할 수 있다. 단기 매매죠. 단기 매매. 할 때 하는 겁니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말자. 그렇죠? 오늘 또 소니인데도 고스트 로봇 이게 LIGN X1이 고스트 로봇을 보유하면서 오늘 상한가 갔죠. 시가총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골을 달았죠. 쭉. 그렇죠? 이것도 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글로벌적으로 구글과 알파벳의 주가가 로봇 관련주의 흐름이 좋다 보니 상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발성으로 소니드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로봇 CCS 정확히 아까 말씀드렸던 자, 소니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소니드. 땡겨서 보세요. 다 보실 겁니다. 자, 26%까지 급등 나오죠. 이게 바로 시장의 산업입니다. 로보티즈 8달린 자율주행 로봇 출시. 8시 27분에도 말씀드렸고, 이거 뭐 또 이제 최근 이정재 씨와 이렇다 한동훈 테마도 꾸준하죠. 자, 이제 매크로 데일리. 그날에 있었던 거. 어제는 뭐 미국 11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돌면서 금리가 반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역외환물 이런 거 보여드리고 미국 FDA 유전자 편집
뭐 치료제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요. 독감이 유행이랍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요게 좀 제가 계속 NFT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림 투자라고 해서 NFT 아시죠? 뭐 이중섭의 소, 이 부분을 한 100장 정도의 아이템으로 찍어내게 되면 이게 각 1억씩 쪼개서 투자할 수 있다 이건데, 이젠 가상자산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외에 NFT라고 하는 어떤 그림에 대한 부분이 있죠. 소유권. 이 부분이 생긴다는 거는 이걸 사기 위해서 넣은 나머지 돈은 이자를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과거엔 이걸 이자 안 주면서 공짜로 빌려서 고객들에게 대출해준 거,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어제죠. 권성동 씨 주식 양도세 기준 하나 지체할 수 없어. 연준 FOMC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다룹니다. 자, 쭉쭉 올려드리면 이거는 제가 YD 플래닛이죠. 이런 부분들도 이정재 씨 나와 있지만 요즘 정시 테마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머틱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 올려드렸죠. 쭉쭉. 시장보다는 빨리 올려드립니다. 에코프로의 반등. 이건 뭐냐면 이게 수산할 팀 가격인데요. 이게 바로 정제 마진을 통해서 금요일날 올랐다는 겁니다. 지분법 이익으로 올랐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가가 왜 오르는지, 왜 조정을 받는지, 왜 사야 되는지, 어떤 환경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은 큰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다만 일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남아있을 땐 피해갈 건 피해가고, 그죠? 자, 퍼센티지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고, 거래량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 부분은 패시브 자금은 분명히 기계가 들어온다는 거. 기계는 심리가 없다. 이 퍼센티지와 거래량 기준만 넘게거나 훼손되게 되면 밀고 땡기고 하는 게 들어온다. 지금까지의 일부 수급 논리로 인해서 올라왔던 거는 잠깐 잊어버리자라는 겁니다. 이벤트는 이벤트답게, 급등주는 급등주처럼 하는 게, 그게 바로 스타 펀드 매니저가 가져야 될, 타짜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타짜 낼 수 있어요. 쭉쭉. 여기 계신 분들 수익률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유는 이제까지, 자, 보세요. 컴투스 홀딩스, 서울옥션, 갤럭시 아머이트리, 위메이드, FSN. 이것도요, 여러분들 다 결국은 뭐냐면 시장산업 업종이 이 비덴트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논란이 있었던 이정재 정우성 씨 관련주들도 상당히 작전주였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사상 신고가에 가고 있죠. 자, 이 부분은 화폐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오르고, 달러가 금리 인하하겠다 하면 빠지고. 야, 이 사람의 입에서 이런 부분들을 좌지우지하는 걸 내가 놔둘 수는 없어. 이게 시장의 분위기라고 했죠. 비트코인 사상 신고가, 금값 신고가. 그러다 보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분은 4천만 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자, 컴투스 홀딩스, 서울옥션, 갤럭시 아머이트리, 위메이드 똑같습니다. 그냥 오르는 거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버티었죠. 빠지긴 했지만, 자, 이런 상승률을 나온 것도 상장 폐지했던 코인의 재상장권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판을 알면 되고요. 시장 산업 업종을 보는 게 가장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내드린 것처럼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주식타짜 안개수 단기 종목, 갤럭시 아머이트리, 시초가, SOT 가상자산, 허용기대감, 기타 법인, 수급 유입이라고 나와 있죠.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아까 올려드렸는데, 한 달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보내드리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11월 29일이었죠.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이걸 바로 산업의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자, 이 부분이죠. 11월 29일부터. 이유는 비트코인의 신고가, 금값의 신고가, 그 다음 위메이드부터 시작해서 이 STO라고 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이벤트죠. 이런 주가의 이 박스권에 있었던 오르지 못하는 종목들도 산업이라는 사이클을 만나게 되면 불을 뿜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이 에코프로머티를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에코프로머티도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는 특징적인 이슈와 신규 상장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슈, 그리고 뭐죠?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초과 경쟁률을 다운시켰던 그들의 의도가 반영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고요. 만일에 이제 제롬 파월의 입에서 금리 인하해 볼게요라고 해서 큰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면, 왜 1.75에서 만일에 한 1% 정도의 금리 격차만 나오더라도 국내 시장에 돈이, 외국인들 돈이 정말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신규 상장주의 메리트가 떨어졌겠죠. 이런 모든 삼박자에 대한 이슈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 머리, 시장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종목입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성장은 충분합니다. 다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의 완화, 그렇죠? 양도세 10억에 30억으로 상향. 이 부분은 분명히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에라고 보내시고, 텔레그램 방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아닙니다. 텔레그램 방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들어오십시오. 내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타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종목 리포트, 이걸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불법 공매도죠. 지금 공매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12월 24일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돌려줘야 돼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쇼커버 전략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뜻은 뭐냐면 이들은 공매도를 치고 나서 수익을 내서 무차입으로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으로 A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집을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해당되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12월 24일 이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자, 이런 부분들 보내드릴 거고, 와,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5개의 증권사, 예, 이렇게 큰 증권사들이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이 운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오른다라는 배팅에 시장이란 거와 산업이라는 것도 존재를 해야 된다고 하죠.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제가 바로 전에 보내드렸던 게 펩토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런 조정을 보이다가 5배 올랐죠. 저 종목도 한 3배는 쉽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만 산업이라는 게 움직여야 된다. 시장 분위기도 좋아야 된다라고 했죠. 비만 치료제죠. 당뇨병 치료제였는데 여기서 확산이 되고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좋은 이슈들을 발생시켰죠. 써보니까 정말 체중 감소 효과가 나왔다. 그리고 뭐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쏟는다. 실제로 좀 비만 치료제는 어떠한 이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낮출 수 있다. 이게 사실 전에까지만 해도 비만은 미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건강보험에 어떤 적용을 받으면서 이런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건 주변 환경이라고 봐야죠. 환경이 바뀌면서 좋아진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 전략 자료집 반드시 받으시고 이렇게 말이 좀 꼬이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힘이 됩니다. 자, 이런 거에서 보내드릴게요. 요거 타점을 잡는 것도요, 항상 산업이라는 게 움직여야 되죠. 그쵸? 자, 요거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성공 투자, 더 큰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공할 겁니다. 다만, 큰 변동성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퍼센트지와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 기계가 큰 수급을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런 차트를 보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기계는 어느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밀어버리면서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죠. 그 규칙은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기관의 머리 위에서 봅시다. 시세를 움직이는 건 외국인이 아닙니다. 기관입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잘하셨고, 그리고 잘하셨고, 잘 피해가셨고, 더 큰 수익 내야죠. 자, 우리는 내일 화요일과 그 다음 뭐가 있죠? 금요일날 실제로 편입이 되는 이슈, 이 두 가지를 알고 합시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E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텔레그램방 링크는요, 마이크가 좀 울려서 죄송합니다. 자, 텔레그램방 링크는 만일에 여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나 어떤 에코프로 머티의 주주분들이 있거나, 그리고 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 주식 투자를 원리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주위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각각 그분들의 전화번호로 텔레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링크 주소를 각각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공유가 되기 시작하니까 좀 남잡한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자, 요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샵 이렇게 문자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옆에 샵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됐죠? 자, 여러분들 일단 내일 전략은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받아가신 다음에 성공 투자를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라는 거를 더 잘한다는 뜻이 뭡니까? 성공을 했지만 지금까지 잘해왔죠. 추가적으로 어느 구간대에 리바운딩 거래가 나올 수도 있죠. 빠졌다 오르는 그쵸? 왜? 기계가 움직일 거니까요. 사람이 움직이는 구간은 여기까지라고 했죠.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남아있죠. 제로파월의 입도 남아있죠. 자, 텔레그램 방에서는 시장산업 업종을 다루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그리고 참여, 텔레그램 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계신 분들은 각각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승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샵 이렇게 보내면 스팸 문자 처리 안 됩니다. 자, 못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